정말 왜 이럴까요? 부산 도심에서요. 광란의 질주극이 벌어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산의 한 교차로의 모습인데요. 네.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이제 앞에 있는 승용차랑 추돌하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아이고 오토바이 됐어요. 아이고. 차량 파편이 여기저기 흩날리고요. 승용차 뒷좌석까지 거의 종이장처럼 구겨질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심했는데 보시면 앞에 오토바이도 하나 있는데 오토바이는 아예 날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버스와 승용차, 오토바이 등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7중 추돌 사고가 난 현장인데요. 또 퇴근 시간대다 보니까 근처 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니 너무 처참합니다. 사고 현장이요. 박성매 변호사님. 바로 어제 오후 5시 40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아파트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40대 운전자가 운전하는 고급 외제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는 오토바이와 그 앞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아하.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버스 등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는데 세상에. 고급 외제차 완전히 전복된 뒤에야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춥니다. 네. 이 문제의 고급 외제차 다른 차량들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번 사고로 직접 부딪힌 오토바이 산산조각이 났고요. 그 앞 승용차도 뒷좌석이 종이장처럼 구겨질 정도였습니다. 이 사고로 네. 부상자가 7명 발생했고 그중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니 정말 저렇게 천우신조예요. 저렇게 처참한 사고 현장인데 다행히 목숨을 잃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게 천만 다행이긴 한데 그나마요. 그런데 사고가 정말 크게 났습니다. 앞서 보셨죠? 오토바이는 그냥 절반으로 뚝 절단 났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사고로 총 7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곤 하지만 이 가해 차량의 동승자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쳐서 치료를 아이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추돌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라도 밟게 되고 뭔가 정지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저 영상에서 여러분 느끼셨어요? 추돌 후에도 계속 전진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목격자 말에 따르면 속도를 굉장히 높이면서 엔진음이 크게 들렸다라는 것이고요. 충돌 지점은 아예 폭발음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어허. 실제로 3초 동안 160m 거리를 손살같이 달려간 거예요. 그것을 속도로 계산하면 최소 140km 이상 세상에. 달렸다라는 것인데 심지어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습니다. 보통 브레이크를 밟으면 스키드 마크가 그렇죠. 남는데 그것조차 없다라는 것은 사고 직전 상황에서 굉장히 속도를 높였다 이렇게 추단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의아한 상황입니다. 네. 저게 저 당시 교차로에서 난 사고가 1차 사고가 아니었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뭐 이 사고를 미친 질주, 광란의 질주라 그러는데 왜 그런지를 알아봤더니 네. 7중 수돌 사고 현장에서 57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미 1차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놓고도 태연하게 또 달린 거죠. 네. 500m 달아나다가 중동 지하도에서 또 앞차량을 부딪혔습니다. 하하. 2번씩이나 그래놓고도 또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네. 이 자동차는 그냥 살상무기지 음흠. 부동차라고 볼 수가 없고요. 네.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 1차 사고, 2차 사고 그 영상까지 저희가 아마 2차 사고 난 게 저희가 아마 보여드린 영상 같아요. 그 전에 500m 전에 1차 사고 났는데도 저렇게 질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운전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고를 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누리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속 사고로 끝날 일을 왜 굳이 저렇게 위험하게 도주를 벌이느냐, 혹시 범죄자 아니냐, 수배자 아니냐, 음주운전 아니냐 이런 갖은 추측이 나온 상황인데요. 네. 일단 가해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생명에는 문제가 없고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사람 수배자도 아니고요.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무면허 운전도 아니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렇게 광란의 질주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뭘까요? 바로 차 안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환각 상태에서 저렇게 광란의 질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다면 마약을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마약을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그 이외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하. 이 차량은 법인 소유의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차량 안에 통장 60여 개가 든 가방이 발견됩니다. 통상 60여 개나 되는 통장을 차 안에 보관해두고 운행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여러모로 의심쩍습니다. 그리고 네. 경찰이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블랙박스 칩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허허. 알고 봤더니 운전자가 지인을 시켜서 칩을 미리 빼돌린 정황이 발견된 것인데 허허. 이 경찰은 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가고 앞으로 대마 흡입 외에도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대마도 대마하지만 통장에 60여 개, 차 안에 통장 60여 개가 있어. 이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업하는 사람 정도로 알려졌고요. 그래도 60개의 통장이 왜 있냐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해자는요. 이 대마초 흡연 사진을 시인하지 않다가 통장 60개 등이 나오면서 강제 수사를 검토하자 그제서야 실토를 했다고 해요. 하하. 이 60여 개 통장은 사업하면서 쓰던 오래된 통장이며 이번 음주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설명인데요. 네. 부산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세상에 최근에요. 저희가 그 안타까운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사건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세상에. 정말 이 몇 번씩이나 거듭되고요. 얼마 전에도 그 통닭 배달하던 치킨 배달하던 분이 가실 수 있을 거고 또 어린이도 다치지 않았습니까? 네. 음주운전은 곧 살인, 예비 살인자라는 의식이 아직도 깔려져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정말 살인자 격리가 되게 많은데 네. 어떻게 운전만이 아니라 대마초, 음주까지 하면서 하는지 이런 거 뉴스가 제일 사라지는 것이 우리나라 국격도 올라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런 소식은 정말 뉴스파이터에서 다시는 전해드리지 않을 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